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저 강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흐르지만 깊은 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럭셔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싼 차를 소유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넘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넓은 집에 혼자 돌아올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강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잠깐 미소 짓고 떠났습니다. 태욱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호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 실수로 그쪽으로 온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앞에 섰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입가에는 순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드레스는 수백만 원짜리였고 남자들의 시계는 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크고 자신감 넘쳤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는 곱슬거렸고 소박한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원피스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의 수입 명품 드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천장의 불빛에 감탄하고 바닥의 대리석 무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에 몸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은 이 차갑고 계산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멀리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마 청소 직원의 자녀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부자들은 자신의 아이를 이런 행사에 데려와도 부모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놀이터에 온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이 태욱과 마주쳤습니다. 태욱은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서워서 울거나 아니면 왜 저 아저씨는 걷지 못해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태욱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은 당황해서 아이를 끌고 가며 쉿,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태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아이는 주저없이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똑똑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이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아이가 강 회장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태욱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 왜 다리를 못 움직여요? 혹은 이 의자는 뭐예요? 그는 대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랑 춤출래요? 그 맑은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눈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태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춤? 자신과? 이 아이는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걸 보지 못한 걸까?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걸을 수가 없어서 알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춤출 수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 순간 태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춤출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나랑 춤추고 싶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아저씨 손 잡아도 돼요? 태욱은 조심스럽게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할인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태욱이야, 강태욱. 태욱 아저씨. 할인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작은 발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노래를 흥얼거렸고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신과 할인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기적.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기적이었습니다. 할인은 계속 춤을 췄습니다. 그 작은 몸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태욱의 휠체어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함께 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태욱 아저씨, 이 노래 좋아요?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 태욱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의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더 쳐요. 할인이 다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청소부 자식이 왜 저기 있어? 강 회장님이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태욱은 그 누구보다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했습니다. 이 아이 옆에서는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할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태욱 아저씨. 태욱 아저씨도 길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태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욱 삼촌. 아니, 더 짧게. 욱 삼촌. 욱 삼촌. 그 단순한 호칭이 태욱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누구도 그에게 애칭을 붙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태우가라고 불렀던 것도 사고 전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후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그가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요. 욱 삼촌이라 그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불러도 돼. 진짜요? 할인이 신나서 뛰었습니다. 욱 삼촌, 우리 친구 됐어요, 친구. 그 단어가 태욱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어진 게 사고 이후?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재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그의 돈을 보았지 그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할인이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 태욱 앞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욱 삼촌. 태욱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손뼉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홀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아, 그녀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할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할인에게 달려와 아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태욱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절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서울의 재벌들은 종종 작은 실수에도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같이 쉽게 대체 가능한 사람들은 더욱 취약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회장님께 불편을 끼쳤다면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서은미 씨. 태욱이 그녀의 명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은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따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태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물이었으네. 태욱이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저를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할인 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은미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욱이 웃었습니다. 그냥 할인 양을 잘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할인이 엄마 뒤에서 나와 태욱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욱 삼촌 안녕? 안녕 할인아. 태욱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은미는 할인의 손을 잡고 서둘러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저 모녀는 아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 순간을요.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샴페인을 마시고 명함을 교환하고 거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할인과 은미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일 하셨네요. 저 아이와 춤추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욱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욱은 운전기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서울의 야경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강남대로의 넌사인들이 차창에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의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40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스위스제 가구, 프랑스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아마 작은 원룸일 것입니다. 은미의 월급으로는 넓은 집을 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침대는 하나뿐이어서 모녀가 함께 자겠죠.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는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 삶의 온기. 태욱은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0평이 넘는 공간, 침실만 5개. 하지만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끔 가정부가 청소하러 왔지만 그들은 일을 마치면 바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욱 삼촌, 우리 친구 됐어요. 그 순수한 기쁨, 그 꾸밈 없는 애정. 태욱은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행사장 청소를 맡은 업체 연락처를 알아봐 주세요. 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한 직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싶어서요. 비서는 놀랐지만 곧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태욱은 청소업체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서은미 씨를 제 집 전담 가정부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미 씨요? 그 직원이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시중 가격의 2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을 원합니다. 매일이요? 그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본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욱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편 은미는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집에서 일하라고요? 매일?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 아니, 이건 승진이야. 급여가 2배야, 2배.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신 거라고. 전화를 끊고 은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어제 할인이 실례를 했는데 혹시 이게 함정은 아닐까? 혹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급여가 2배라는 말에 그녀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월세, 할인의 어린이집 비용, 전기세, 식비, 항상 모자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미는 할인을 정성스럽게 준비시켰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주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색연필과 공책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에 가야 해. 그런데 아주 특별한 곳이야. 욱 삼촌 집이에요. 할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은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고급 주택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점점 높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할인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는 모든 게 반짝반짝해요. 그러게,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마침내 그들은 한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은미는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확인 전화를 걸더니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인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은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태욱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긴장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처럼요.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욱 삼촌, 할인이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태욱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퍼졌습니다. 할인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은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태욱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은미는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거실은 그녀가 사는 원룸보다 넓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배는 더 넓었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은 너무 깨끗해서 거울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큰 창문으로는 서울 전체가 보였습니다. 할인은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궁전이에요. 궁전까지는 아니고. 태욱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집이야. 그냥 집이라니요. 은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집이 그냥 집이라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태욱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는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은미는 자신의 낡은 청바지가 소파를 더럽힐까봐 걱정했습니다. 서은미 씨, 태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부른 것 같습니까? 은미는 침을 삼켰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할인 양 때문에 당신을 부른 겁니다.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가 꼭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아니에요. 태욱이 손을 저었습니다. 반대입니다. 할인 양이 제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요? 은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은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 휠체어에 앉게 된 건 10년 전입니다. 차 사고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태도, 말투. 저는 더 이상 강태욱이 아니었어요. 그냥 휠체어 탄 사람이었죠. 할인이 태욱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욱삼촌 슬퍼요. 태욱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슬퍼. 너 덕분에. 은미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양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휠체어는 보지 않았어요. 장애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춤출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준 게. 은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그저 순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께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집 전담 가정부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출근, 급여는 현재 받으시는 것의 2배, 주말 수당 추가, 명절 보너스, 건강보험도 제공하겠습니다. 은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태욱이 말했습니다. 할인 양도 매일 함께 와야 합니다. 네? 은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 할인 양을 어디 맡기시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린이집비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냥 여기로 데려오세요. 저희 집에는 빈 방이 많습니다. 하나를 할인 양 놀이방으로 꾸며드릴게요. 장난감도 채워드리고요. 은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태욱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거든요. 이 큰 집에 저 혼자 사는 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은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한 집. 하지만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가족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생활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전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시끄럽고 그게 좋아요. 태욱이 웃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할인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서 놀 수 있어요? 진짜요? 은미는 딸을 보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좁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은미가 일할 때는 이웃 할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린이집도 가장 싼 곳이었고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를 것입니다. 넓은 공간, 좋은 환경, 그리고 은미는 태욱을 보았습니다. 외로운 남자, 착한 남자. 그는 할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할인이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정심 때문인가요? 태욱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할인 양은 제게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웃는 법을 기억하게 해줬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은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세계, 너무 큰 격차.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태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미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할인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회장님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태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이 태욱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욱 삼촌, 고마워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태욱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그의 삶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은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만남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돈과 계급을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은미는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은 작은 배낭을 메고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미는 완벽하게 일하려고 노력했고 할인은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뛰어놀아도 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진짜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침묵만 가득했던 이 공간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약과 같았습니다. 우울함을 몰아내고 희망을 채워주는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욱은 은미에게 말했습니다. 서은미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할인이 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가구를 고르시겠어요? 은미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할인이가 좋아할 만한 걸 고르고 싶어서요. 그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보았습니다. 태욱은 진지하게 각 아이템을 검토했습니다. 이 책장은 어때요? 높이가 안전할까요? 이 책상은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더 부드러운 모서리 있는 거 찾아보죠.
은미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할인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비싼 건도 걱정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인이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결국 그들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진 아이 침대, 작은 책상, 큰 책장, 부드러운 러그, 그리고 수많은 장난감을 주문했습니다. 태욱은 아동 도서도 100권이나 주문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은미가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3일 후 모든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태욱은 직접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침대는 창문 옆에, 책상은 밝은 곳에, 책장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그는 마치 건축가처럼 세심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아, 눈 감고 있어. 태욱이 말했습니다. 왜요? 할인이 궁금해했습니다. 서프라이즈야. 자, 이제 손잡고. 제가 안내할게. 태욱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이며 할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은미도 뒤따랐습니다. 자, 이제 눈 떠도 돼.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방이야. 태욱이 웃었습니다. 할인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인형들을 안아보았습니다. 책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미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할인아, 왜 울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은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이런 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낯선 사람이 해준 것입니다. 태욱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인아, 울지 마. 행복할 때는 웃어야지.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할인이 태욱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욱 삼촌,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할인이 자신의 새 방에서 잠든 후 은미와 태욱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은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태욱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은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몸도 그렇고 인생 계획도 그렇고. 태욱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할 거고 가족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인이를 만났죠.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뭔가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 은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할인이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알아요. 태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삼촌. 할인이를 아끼고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삼촌. 회장님은, 은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우셨군요. 네, 아주 오랫동안. 태욱이 인정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라요. 밤마다 침묵이 저를 짓눌렀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할인이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태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삶에 와주어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회장님,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둘이었어요. 할인이와 저. 하지만 이제는 셋인 것 같아요. 태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할인이 자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그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 삶을 돌려주어서.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욱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외로움 없이, 그저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할인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미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욱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장을 입고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웃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은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인이 자신의 방에서 잠든 후였습니다. 은미와 태욱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이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사고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태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이후에 그만 보았으니까요. 활동적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키를 탔고 등산도 했고 마라톤도 뛰었죠. 매 주말마다 뭔가 하러 다녔어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태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은미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태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동정, 불편함, 회피. 저는 여전히 저인데 모두가 다르게 대했어요. 이해해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혼모라는 이유로. 태욱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미는 거의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아빠는... 은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떠났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어요. 마치 저와 할인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안해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은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릴 수 있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라니요? 그런 사람이 아빠로 있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게 나으니까요. 할인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빠보다 차라리 없는 아빠가 낫죠. 태욱은 은미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어요. 은미가 인정했습니다. 밤에 할인이가 아플 때 혼자 응급실에 갔어요. 돈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사줬어요. 생일에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지만 그달은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할인이가 물어볼 때였어요.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욱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인이는 아빠가 없어도 행복해 보여요. 당신이 그만큼 잘 키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은미가 희망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인이는 제가 만난 아이 중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예요. 그건 당신이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은미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돼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석 달이에요. 회장님 인생이 조금은 나아졌나요? 태욱이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나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들이 없던 삶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은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원히 여기 있어 주면 안 될까요? 태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은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태욱이 당황했습니다. 제 말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은미는 실망했습니다. 잠깐 다른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도 설레게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미가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 선글라스 뒤로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는 강지아예요. 태욱 오빠의 동생이고요. 은미는 놀랐습니다. 태욱이 동생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지아는 들어서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판단하는 듯했습니다. 할인의 장난감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에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오빠는 어디 있어요? 지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재에 계세요. 제가 모셔올게요. 필요 없어요. 지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여긴 제 오빠 집이니까요. 그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은미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태욱은 놀랐습니다. 지아야? 어떻게 온 거야? 오빠를 보러 왔죠. 3달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걱정돼서 직접 온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비난조였습니다. 미안해, 바빴어. 바빴다고요?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가정부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요?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문 들었어요. 오빠가 청소 아줌마를 집에 들였다고. 아이까지 데리고 온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지아,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강그룹의 회장이에요. 오빠의 평판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서은미 씨와 할인이는 그저 직원이 아니야. 그들은 뭐예요? 가족인가요? 지아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오빠 돈 보고 접근한 거예요. 입 조심해. 태욱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외롭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싱글맘이 재벌을 노린 거라고요. 클리셰도 이런 클리셰가 없어요. 나가. 태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가라고 했어. 태욱이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동생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가. 지금 당장. 지아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서재를 나가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은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지아가 은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잘 들어요, 서은미 씨.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기회주의자.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빤 착해요.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지아가 토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당신은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당신과 당신 딸은 영원히 아웃사이더예요. 저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오빠가 아니에요. 오빠 통장이죠. 그 말이 은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아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미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떨렸습니다. 지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회주의자, 아웃사이더, 돈을 노리는 여자. 태욱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은미 씨, 괜찮아요. 들었어요. 은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너무 심했어요. 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은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맞는 말도 있어요. 뭐가 맞아요? 저는 청소부예요. 싱글맘이고요. 회장님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회장님을 이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은미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가족도 회장님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가 저를 그렇게 볼 거예요. 태욱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낡은 잠옷, 거친 손, 주름진 얼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재벌의 집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할인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계속 이곳에 머물면 할인은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안정된 미래. 하지만 동시에 항상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저 애 엄마는 재벌 노린 여자래. 떠나면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할인도 떳떳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은미는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태욱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도 적었고 받은 것들은 이곳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할인의 방을 보았습니다. 예쁜 침대, 책들, 인형들,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태욱이 거실에 나왔을 때 은미는 이미 작은 가방 2개를 문 옆에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짐을 싸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은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제 동생이 한 말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욱이 휠체어를 그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곳이 당신 자리예요. 할인이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정부예요. 할인이는 가정부의 딸이고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은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기회주의자로 볼 거예요. 할인이도 평생 그런 시선을 받을 거고요. 저는 신경 안 써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저는 신경 써요. 은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제 딸도 떳떳하게 키우고 싶어요. 동정이나 시혜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동정이라니요? 태욱이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들을 동정했나요? 아니, 회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은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석 달은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어날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태욱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태욱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미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태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할인이와 웃으며 이야기할 때, 저녁에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을 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회장님, 그건...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어요. 태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할인이도 사랑하고요.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요. 계급, 돈, 사회적 시선. 은미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께 짐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회장님을 비웃을 거예요. 불쌍한 장애인이 가난한 여자한테 속았다고. 제 감정을 제가 결정해요. 남들이 아니라. 태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은미가 고백했습니다. 제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안정감에 대한 갈망인지, 회장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때문인지. 그 말이 태욱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 아니에요. 은미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회장님의 친절함, 이 편안함, 모든 게 제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럼 언제? 태욱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은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할인이는요? 할인이는 이해할까요?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제일 힘들 거예요. 이 아이는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마치 신호처럼 할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욱 삼촌. 은미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우리 집에 가야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엄마 일이 끝났어. 그래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할인이 태욱을 보았습니다. 욱 삼촌도 같이 가요. 태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인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욱 삼촌이 울어요. 알아, 얘야. 은미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욱 삼촌한테 안녕하고 인사해. 싫어요. 할인이 때를 썼습니다. 안녕 안 해요. 욱 삼촌과 헤어지기 싫어요. 그 순간이 모두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은미는 울면서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은 태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욱 삼촌, 욱 삼촌. 태욱은 휠체어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족이 떠나가는 것을. 문이 닫혔습니다. 할인의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태욱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방금 문 밖으로 나갔으니까요. 첫째 날은 가장 길었습니다. 태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취소해. 하지만 전부 취소해. 태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날 그는 할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침대, 인형들, 색연필, 책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샴푸 향. 그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청소 직원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새로운 직원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소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러났습니다. 태욱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큰 식탁. 한 사람만 앉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예전에는 3사람이 앉았던 식탁. 할인이 옆에 앉아 장난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미가 맞은편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할인아, 제대로 먹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침묵만 있었습니다. 넷째 날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태우가 괜찮니? 지아가 뭔가 있었다고 하더라.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요. 몸 조심해야지. 약은 챙겨 먹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5째 날 비가 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은미와 할인은 어디 있을까? 그들의 작은 원룸은 비가 셀까? 할인이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은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6째 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체중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나 하자. 태욱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면 은미가 생각났습니다. 회의 중에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7째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은미와 할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 욱삼촌하고 달려왔습니다. 은미가 부엌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째 날 동생 지아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존중해야 했어. 내가 잘못했어. 지아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데려와. 오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 늦었어. 태욱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났어. 그리고 내 잘못이야. 내가 보호해주지 못했어. 무슨 말이야? 나는 은미 씨가 상처받지 않게 막았어야 했어. 할인이가 슬퍼하지 않게 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휠체어에 앉아서 그저 바라만 봤어. 오빠, 나는 무력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없어. 태욱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야. 지아는 오빠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픔은 안아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습니다. 9째 날 태욱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고. 은미가 돌아오든 안 오든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욱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은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택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태욱 회장님 맞으시죠? 소포입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인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왼쪽에는 은미, 가운데는 할인, 오른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태욱.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뒷면에는 할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욱삼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태욱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서재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할인아, 너와 내 엄마를. 은미와 할인은 구로구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하나였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이곳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 집을 청소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다시 동네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낡은 시설, 부족한 선생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미의 수입으로는 더 좋은 곳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욱 삼촌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 다시 가요? 할인아, 은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는데. 엄마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하지만 욱 삼촌이랑 있으면 행복했는데. 할인이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은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미는 이웃 미경 언니를 만났습니다. 미경은 은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은미야, 너 많이 야위었다.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거짓말. 나 다 알아. 할인이 매일 우는 것도 들려. 미경이 차를 내왔습니다. 은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욱을 만난 것, 3달간 그의 집에서 산 것, 그가 고백한 것, 그리고 그녀가 도망친 것. 미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미가 다 말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미야, 너 바보 같은 짓 했어. 네? 은미가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도망쳤잖아. 하지만 언니,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는 재벌이고 저는 청소부지. 미경이 끊어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이 받아들이든 말든 중요한 건 너와 그 사람이잖아. 미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미야, 내가 너 알고 지낸 게 10년이야. 너 혼자 할인이 키우는 거 봤어. 밤새 일하고 아파도 참고 할인이 위해 밥 굽는 것도 봤어.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미경이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거야. 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줘? 자존심이 할인이 학교 보내줘? 미경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잖아. 자존심은 차갑고 외로워. 사랑은 따뜻하고 행복해. 그래도 은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사람 사랑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면 돌아가.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너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할인이도 힘들어.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제 감정이 진짜인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나면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나도 그 사람만 보이면 사랑하는 거야. 가난해도 그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하면 사랑하는 거야. 은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욱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미소. 밤마다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3달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가. 미경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상처를 줬는데 받아줄까요? 진심은 통해 그 사람도 너를 사랑한다며? 그럼 용서할 거야. 은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요즘 웃지 않냐고. 은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인의 웃음을 빼앗은 것은 그녀였습니다. 할인아, 은미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욱 삼촌 보고 싶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은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가볼까? 할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응. 하지만 욱 삼촌이 화났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사과할게요. 할인이 신났습니다. 은미는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할인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뒷면에 할인이 글씨를 썼습니다. 욱 삼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다음 날 은미는 그 그림을 소포로 보냈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은미는 결심했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의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떨려. 은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감하게 가자. 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은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은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욱이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알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걸. 사랑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은미 씨, 할인이, 욱 삼촌. 할인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욱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은미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랑은 계급도, 돈도, 세상의 시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회장님,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태욱은 할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삼촌, 삼촌. 할인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은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미 씨, 태욱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먼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는 할인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아, 네 방에 가서 놀아도 돼. 엄마랑 삼촌이 이야기 좀 할게. 네. 할인이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과 은미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이 먼저요. 태욱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은미 씨, 제가 미안해요. 은미는 놀랐습니다. 네? 왜 회장님이 미안하신데요? 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이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무력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그리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태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외로움 때문에 당신들을 여기 데려왔어요. 당신들이 겪을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 편견, 차별, 그런 것들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말이 기다려주세요.
태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0일 동안 당신들 없이 살았어요. 그 10일이 10년 같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당신들 목소리를 찾았어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은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제 삶의 전부라는 걸, 돈도 명예도 이 큰 집도 의미가 없다는 걸, 당신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욱이 은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만약 당신들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들을 지키겠다고. 회장님, 은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확고해졌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미 씨. 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태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떨어져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감정이 진짜라는 걸. 회장님의 돈이나 이 집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 자체가 좋아요. 회장님의 따뜻함, 친절함, 할인이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 모든 게 좋아요. 은미 씨. 태욱이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은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워요. 세상의 시선이, 사람들의 말이. 저도 두려워요. 태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당신과 할인이가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은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도 회장님과 함께라면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태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네, 은미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돌아올게요. 그 순간 할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우와, 엄마랑 삼촌이 손잡고 있어요. 두 사람이 놀라서 손을 놓으려 했지만 할인이 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안 헤어지죠? 태욱과 은미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답했습니다. 응, 다시는 안 헤어져.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은미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인이 거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욱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욱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태욱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자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은미는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살짝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미 씨, 태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요. 태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당신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은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니요. 연인으로서요. 태욱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은미가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태욱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은미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요? 회사 사람들은? 제 가족에 대해서는 태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제대로.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쩌죠?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욱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시면. 바로 그때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게.
은미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날 오후 태욱은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욱이요. 아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구나.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말해봐라. 태욱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여자친구? 네, 그리고 그녀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어요.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우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해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그녀를 사랑해요. 누군데? 어느 집안 딸이니? 집안은 평범해요. 그녀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절대 진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강태욱, 어머니가 호통쳤습니다. 너는 강그룹의 회장이야. 어떻게 청소부와? 어머니,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서은미예요. 착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내가 직접 가겠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은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신대요, 지금 당장. 어머,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태욱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욱이 문을 열자 어머니 박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샤넬 투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소희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은미를 찾았습니다. 은미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미라고 합니다. 소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홀린 여자로군요. 어머니, 태욱이 항의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희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내 아들한테서 뭘 원하는 거죠? 은미는 떨렸지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돈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욱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가난해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싱글맘이고요. 소희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분의 휠체어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할인이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사랑해요. 소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이미 부자시니까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외롭지 않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의 눈은 은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소희는 아들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모으고 손을 단정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상류층 여성의 자세였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죠?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어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데려오세요. 보고 싶네요. 은미는 태욱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미는 할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엄마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보고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곱슬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고 볼은 통통했습니다. 이리 와봐,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살이니? 소희가 물었습니다. 5살이요? 유치원 다니니? 어린이집 다녀요. 소희는 아이의 옷을 보았습니다.
깨끗했지만 낡았습니다.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건강해 보였고 잘 돌봐진 것 같았습니다. 욱 삼촌 좋아하니?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욱 삼촌 정말 좋아요. 삼촌은 저한테 그림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그래? 소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니? 할인이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저를 안아주실 때 따뜻해요. 그리고 절대 화내지 않으세요. 제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세요. 소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할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욱 삼촌 엄마세요? 응, 그래. 그럼 제 할머니예요. 할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뭐, 욱 삼촌이 제 삼촌이니까 삼촌 엄마는 제 할머니잖아요. 할인이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차가운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태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은미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할인이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미 씨, 네, 어머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의 돈을 사랑하나요? 은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 아니라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쉽게 하는 말이군요. 어머님, 은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0일 동안 회장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 10일이 지옥 같았어요. 제 딸도 매일 울었어요. 우리는 가난한 원룸에서 살았지만 그것보다 회장님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소희는 은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은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일하고 딸 키우고 그것만으로 벅찼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소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저는 회장님 곁을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소희는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겁 많은 척하지만 내면은 강했습니다. 어머니, 태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사고 이후로 저는 웃는 법을 잊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잊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와 할인이를 만난 후로 다시 살아났어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것이 다 은미 씨와 할인이 덕분이에요. 태우가, 소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소희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노력해볼게요.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을요. 어머니, 태욱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소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인지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할인이도 제대로 키워야 해요. 우리 집안 손녀로 부끄럽지 않게. 네, 어머님. 은미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은 충격이 커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욱이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소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욱아,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희가 떠난 후 은미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욱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은미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도 결국에는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은미는 태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은미와 할인은 완전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족으로서였습니다. 태욱은 회사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서은미 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와 사귄데 그 여자 딸까지 있다던데. 하지만 태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미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은미는 처음에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줄 때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욱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녀 선물 사왔지. 소희가 말했습니다. 손녀요? 은미가 놀랐습니다. 할인이 말이야. 내 손녀 아니야? 소희가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니? 할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소희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가 선물 많이 가져왔어. 와서 봐. 할인이 신나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옷들, 신발, 장난감,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고마워요 할머니. 할인이 소희를 안았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은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태욱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태욱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너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봤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너를 봤어. 태욱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소희가 은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미 씨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소희가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고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은미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나도 당신을 딸처럼 대할게요. 그리고 할인이는 내 진짜 손녀고.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미가 깊게 절했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소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소희는 음식을 맛보고 놀랐습니다.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앞으로 가끔 집에 초대해요. 내가 먹으러 올게. 소희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소희는 태욱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욱아, 소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그럼 됐어.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넌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어머니, 태욱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내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 웃음도 돌아왔고. 소희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게 다 은미 씨와 할인이 덕분이지. 네, 그들이 제 삶을 바꿔놨어요. 그럼 잘 지켜야지. 절대 놓치지 마. 소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소희가 떠난 후 태욱은 은미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네. 은미가 그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할인이 그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도 껴요. 세 사람은 거실에서 포옹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외롭게 무의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여자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가 그에게 춤을 청했을 때 그의 인생도 다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뭐 생각해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생각해요. 태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저에게 춤을 청했을 때요. 아, 그날 은미도 웃었습니다.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감동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할인이는 항상 특별했어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당신 딸이니까요. 태욱이 은미에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처럼요. 은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인이 액 하며 눈을 가렸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할인의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가족 사진 자석들이 가득했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분홍색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욱은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팬케이크였습니다. 은미가 만드는 특제 팬케이크. 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은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간단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욱이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좋은 아침, 은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는 아직 자요? 네, 어젯밤에 늦게까지 숙제했으니까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강남의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태욱은 할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아이가 이불 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5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살이 된 할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작은 공주였습니다. 할인아, 태욱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침이야, 팬케이크 있어.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팬케이크요? 초코칩 들어간 거요? 당연하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걸 모르시겠어?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태욱을 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아빠. 그 단어가 여전히 태욱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입양이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는 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인 양 강태욱 씨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까? 할인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욱삼. 아니, 아빠는 진작부터 제 아빠였어요. 이제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은미가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뿌리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오늘 할머니 오시나요? 오늘 할인이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오신대.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영화 보러 데려가신다고 하셨어. 와, 어떤 영화요?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할인이 신나서 팬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습니다.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엄격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할머니였습니다. 할인을 사랑했고 은미를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아빠, 오늘 자전거 타러 가요.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한강공원 갈까? 네. 은미가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특수 제작된 핸드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함께 자주 한강을 달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은미와 태욱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태욱이 은미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당연하죠. 은미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꿈인가 싶어요, 이 모든 게. 저도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삶을요. 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4번째 손가락에는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들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여보, 태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이야기 기억해요? 무슨 이야기요? 아이, 하나 더 갖는 거요. 은미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진심이세요? 네, 할인이도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원해요. 정말요? 태욱이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태욱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새로웠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또 키스해요. 할인이 발코니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떨어졌습니다. 할인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언제 자전거 타러 가요? 지금 준비하자. 태욱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태욱은 거울에 비친 그들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인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은미라는 여인이 그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그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한강 공원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더욱 밝았습니다. 할인이 자전거를 타며 웃었습니다. 은미가 옆에서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욱은 핸드사이클을 저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삶,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태욱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돌아온 후 할인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태욱과 은미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미는 태욱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깝게 있고 싶을 때 그녀는 항상 이렇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나요. 태욱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태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 말인데요. 아이 갖는 거요. 은미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은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해왔어요. 할인이한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요? 태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3일에 한 번씩 이 질문하는 거 좀 그만해요. 은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부담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태욱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키스였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요? 정말 안 질리세요? 두 사람이 웃으며 떨어졌습니다. 할인이 샤워 후 머리를 말리며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너희들 키스 너무 많이 해요. 할인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너도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해할 거야. 은미가 웃었습니다. 저요? 절대 안 해요. 키스는 너무 징그러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태욱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생각이 달라질걸? 안 달라져요. 할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빠랑만 살 거예요. 태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은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이가 남자친구 데려오면 아빠가 제일 먼저 반대할 거야. 당연하죠. 태욱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세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안 보니까 보고 싶더라. 소희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사오셨어요? 비밀. 소희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며 소희는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행복해 보이네.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은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야. 태욱이도 많이 밝아졌어.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저도 회장님, 아니 태욱 씨 덕분에 행복해요. 이제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여보라고 불러도 되잖아. 소희가 웃었습니다. 은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희는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영화 보러 갈래? 네, 어떤 영화요?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그리고 내 친구 유나도 같이 가자. 할인이 신나서 뛰었습니다. 유나는 할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이후로 단짝이었습니다. 소희와 할인이 유나를 데리러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욱과 은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죠? 은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손녀랑 영화 보러 가신다는 거. 할인이가 어머님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당신도요. 태욱이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은미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당신들을 만나서요. 운이 아니에요. 운명이었어요. 2시간 후 소희와 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할인과 유나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팝콘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다고. 엄마, 오늘 유나랑 자면 안 돼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은미는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유나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유나 엄마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두 아이는 신나서 할인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소희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애들 웃음소리 들으니까 좋구나. 이 집이 참 따뜻해졌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거야. 이 따뜻한 가족을. 소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따뜻한 차 향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벽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랑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 태욱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소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이들은 할인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태욱과 은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미는 태욱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은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어떻게 있겠어요? 야모 태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할인이가 당신한테 춤을 청했을 때. 저도요. 그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욱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무서워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봤죠. 하지만 할인이는 달랐어요. 응? 그 아이는 제 휠체어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춤출 수 있는 한 사람으로요. 은미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당신도 그래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회장님이나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태욱으로 봤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당신이니까요. 태욱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존재했어요. 숨 쉬고 일하고 그게 다였어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당신들이 있어서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삶을 돌려줬어요. 아니에요. 은미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 스스로 다시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은미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할인과 유나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배고파요. 할인이 외쳤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먹을까? 은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태욱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미는 다음 주 계획을 말했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은미가 준비한 저녁상은 풍성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샐러드. 맛있겠다.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많이 먹어. 태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태욱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미가 아이들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유나가 제잘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특별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거짓말. 웃고 계셨잖아요. 태욱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웃었어. 우리가 함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은미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할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책과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인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잘 자, 내 공주. 그가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돌아오자 은미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책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잤어요? 천사처럼 자고 있어. 태욱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은미가 그를 도와 침대로 옮겨 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태욱이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할인이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지 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작은 여자아이의 순수한 미소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게. 은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걸 바꾸죠. 한 번의 춤, 태욱이 웃었습니다. 한 번의 초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